네, 반갑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일목을 잘 지키고 그리고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 세 가지를 공유를 드릴 텐데 본인 원칙과 성향에 따라서 좋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도 무더기 상승을 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유리기판이죠. 필옵틱스, YC캠, HB테크놀로지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캠트로스까지 이렇게 무더기로 유리기판의 선발 그룹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CNG 하이테크는 유리기판의 후발주자라고 볼 수가 있고 유리기판 핵심 원천기술 특허 출원 소식에 최근에 거래량 급증을 하고 거래 대금이 붙고 있습니다. 연봉, 월봉상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주봉상 마찬가지. 일봉상 거래 대금을 체크해보자면 4월 22일 1,600억, 4월 23일 2,300억, 이거래일간 3,900억, 4,0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공시를 보면 단기가열 종목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1거래일, 2거래일이 흐르고 다음 월요일까지 지나면 3거래일차가 지나면 해제가 됩니다. 다음 화요일부터는. 그런데 이 종목을 보니까 해석을 해보자면 거래량이 급증했고 윗꼬리 고점을 남기는 캔들은 우리가 주로 세력이 매물을 터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을 할 필요가 있죠. 추적을 해보니 그 다음날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잘 받쳐줬네. 그 다음날 단기가일 첫날 첫 거래일이 흐름에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적당한 눌림목이 나왔네. 그 다음에도 거래를 죽이면서 이런 종가를 회복하면서 다시 한번 좋은 캔들을 띄고 있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분봉의 흐름상 제가 보는 관점은 4월 22일, 23일 최대 거래를 터뜨리면서 단기 매집으로 보입니다. 이런 일봉의 캔들은 왜냐? 추적을 해보니 이렇게 살려줬다는 것은 매도세이지만 터는 물량보다는 단기 매집이라고 본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그래서 거래가 나왔고 거래를 없는 단기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양이틀간 이렇게 횡보세 흐름을 보인다는 것은 누군가가 단기간 꽉 잡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일단 조금 더 높은 영역이라서 조금 더 낮게 사면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낮은 타이밍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들어왔을 때 최저점이 16,800원, 7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단기가일에 해제가 된다면 물론 급등 또는 급락을 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 부분을 잘 쫓아가시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부분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16,800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위에서 이런 종가들을 잘 지켜줄 때 거래가 가장 많이 붙었던 4월 22일, 23일의 종가가 17,560원, 17,570원입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17,580원이니까 이런 라인을 잘 지켜준다면 한번 유연하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을 보면 별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풍원 정밀 마찬가지로 수급을 보면 별게 없고 공시를 보면 단기가일 종목 지정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다음 월요일까지 하면 화요일부터는 해제가 됩니다. 월봉의 흐름, 월봉상 거래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바닥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봉상 22평을 아직 안착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래가 급증을 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주봉상 3주 연속 거래가 붙으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이중 바닥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60주선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또 한 번 60주선을 올라탄다면 조정을 통해서도 중기적인 호흡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 일봉의 흐름상 거래량이 신규 상장일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최대 거래가 저점에서부터 붙고 있습니다. 역시 저점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난 금요일 영상에서 한번 공유를 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이렇게 거래가 최대로 많이 터졌던 최저가 7,250원 라인을 잘 지켜주면 거래량의
급증을 통해서 언제라도 한번 급증을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관점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을 했던 최저가 라인에서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날 양봉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통해서 상승을 했고 그 다음날 단기가을 첫날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공부방에서 풍원정밀이라는 종목을 공유를 한번 드렸었는데 어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었냐면 이 거래량이 최대로 많이 터졌던 종가 거래대금 960억 종가가 8,750원입니다. 이 8,750원 안에서 단기가을 3거래일 내내 조정이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이었고 그 다음날 상승을 도지 캔들로 예쁘게 해주었지만 8,750원 안에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일단 올라갈 때 사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 그리고 이렇게 올선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이는데 올선에서 잘 한번 닫고 지지를 받는 흔적이 나올 때 그럴 때 매수 포인트로 둔다면 월봉상 최대 거래가 바닥에서 터졌다. 주봉상도 마찬가지. 일봉상 이제 올라오고 있는 좋은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 기대감을 안고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긋한 성향 또는 공격적인 성향 그렇게 유연하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입니다. 수급적으로 별게 없죠. 그런데 이 종목을 보는 사유는 일단 산이 상당히 깊습니다. 최근에 린드먼 아시아 같은 AI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산이 깊고 대신 골이 깊어서 매물대가 상당하다라고 보이는데 조금 더 크게 보면 완만하게 보면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거래가 엄청나게 급증을 했네. 그리고 21선을 올라탔네. 그러면 조정을 통해서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로 조금 짧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은 21선을 이탈하면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좋은 종목에서 이렇게 20선을 이탈을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공유를 드렸는데 20일 동안은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일단 21일 동안 돌아가면서 안착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21선을 현재 탈환, 안착을 했다는 것은 20거래일 동안은 급등을 하든지 아니면 이 위에서는 최소한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이 위에서는 20일 동안은 20거래일 동안은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관점을 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5일선이 우하향을 하고 있고 5일선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다음 월요일이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우하향하던 21선 그리고 횡보를 하던 21선을 올라탈지 이 5일선이 골든크로스가 나올지 또는 이 우상향하고 있던 61선과 다시 한번 최근에 가격 조정을 통해서 횡보를 하고 있던 61선 추세선까지 올라타는지 그러니까 단기 이평 또는 추세선을 돌파를 해야 5일선 올라올 21선 60, 120, 240 이렇게 되는 완전 정배열 구간에 들어선다는 거겠죠. 정배열 구간에 들어서면 이런 종목은 거래대금이 1000억, 1300억, 2300억 정도가 터지고 그 다음날 270억 거래량이 급감을 하면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켜준다면 또 한 차례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배열이 나와야 된다는 것인데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최소 60일선 그리고 시장과 하락장이 만약에 나온다면 동조화해서 최대 21선 이런 흐름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이동평균선이 다시 5일선이 21선 또는 60일선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렇다면 골든크로스가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이동평균선에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는 돌아갈 가능성, 아래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론은 이 종목은 최소 이 60선 정도는 거래량의 급감을 통해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준다면 이렇게 5일선이 완만하게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이 상승, 조정, 상승이 나오는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흐름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종목을 봤는데
끼가 있는 세력주의 형태이지만 수급적으로는 세 개 다 양호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기타 주도 섹터에 대한 흐름에서는 수급이 좋은 종목들을 한번 공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일단 너무 광범위해서 생략을 했고, 공부방에서 공유드린 일부 내용을 가져온 것이고, 여전히 섹터 분위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구리 공룡 탄생하나 세계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해서 구리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고, 전선 섹터를 관심권에 두는 사유는 AI 전력망에 대한 수요는 전선에 대한 수요도 함께 올라갈 것이고, 왜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가 대략 7-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선 관련으로도 좋은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선 섹터는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구리 종목을 보자면 수급이 좋은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붙고 있는 풍산을 볼 수 있습니다. 풍산은 세력기가 있는 세력주의 형태는 아니지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 다음에 LS, 최근에 외국인 기관이 합세하고 있는 LS, 이런 종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전선 관련주는 대원전선과 대한전선이 있는데, 일단 수급적으로는 대한전선이 가장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과 기관, 연기금, 투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하지만 최근에 상한가로 간 대원전선이 시장의 전선 섹터 중에서는 대장 선발 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가 터졌던 시가, 좀 이상한 캔들이 나왔던 음봉의 시가를 완전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 30분 중기분봉상 보더라도 매집을 여러 차례 하다가 지금 이런 종가 라인을 돌파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그보다는 아래에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대원전선이 현재 전선 섹터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은 조금 딸리지만 대원전선을 필두로 대원전선과 대한전선 그리고 가온전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니드도 볼 수가 있는데, 유니드의 관점은 지난 4월 25일 목요일에 공유를 드린 것처럼, 공부방에 공유를 드린 것처럼 24년 1분기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29% 상승,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160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컨센서스를 16%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선에서 왜 갑자기 유니드를 보냐? 유니드의 강점은 AI발 전력 수요 급증과 전력 생산 업체들은 급증하는 수요 속 공급 안정성을 위한 대안으로 추가 발전소 건설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스 발전은 신규 장거리 송전망의 필요성이 낮아 적시성 측면에서 유리한 유니드 같은 종목도 이런 파급력과 확장성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구리가 오르고 AI 수요 급증, 전력 수요 급증으로 나오는 것이 가스 발전 시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원전도 있을 것이고, 기타 등등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선만 볼 것이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봐야 됩니다. 유니드 또한 고점에서 본다면 아직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이고, 저점에서 보자면 조금은 많이 올라온 부분이기 때문에 성향에 따라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설비 관련주인 LS 일렉트릭, 외국인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죠.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이 상당히 양호하고 외국인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재룡전기, 사막 콘덴서, 연기금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일진전기, 세명전기 같은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섹터로 우주항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흐름, 정부 정책 중에 투톱 중에 한 가지가 우주항공이고, 첫 번째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겠죠. 밸류업은 5월 2일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면서 지주사 성격의 흐름들, 금융지주 이런 흐름들이 좋고, 우주항공 섹터는 5월 말 우주항공청 설립 개청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우주항공 흐름들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 특히나 상반기에는 우주기술 로드맵이라든지 다른 정책 관련이 두세 개 정도는 더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세트렉 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외국인과 사모펀드, 투신 흐름들이 붙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래서 세트렉 I 같은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AP위성은
최근에 21선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2만 원 정도를 시도를 하러 충분히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우주항공 섹터에서 LP위성과 세트랙I 그리고 컨텍, 인텔리안 테크 이 정도의 흐름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조선 관련 섹터는 여전히 양호합니다. 왜냐? 숫자, 매출, 영업이익 숫자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회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봐야겠죠. HD 현대 마린솔루션 5월 8일 신규 상장이 있고 조선업은 업황이 지표 강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잘 보셔야 됩니다. 여전히 삼성중공업은 외국인과 연기금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괜찮은 흐름에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특히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고 하나엔진도 마찬가지로 연기금, 사모펀드, 외국인 최근에 잘 붙어주고 있죠. 방산 관련주인 하나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과 주봉상 이제 신고가를 향해서 거래량이 급증을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눌림목을 통해서 접근을 한다면 충분히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양호한 흐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방에서는 최근 실적 시즌 흐름에 맞춰서 가이던스 대비 실적이 크게 상향하고 있는 종목 위주로 직장인 분들을 위한 스윙 관점도 여러 차례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크를 해주시고 오늘 종합을 해보자면 CNG 하이테크 그리고 풍원정밀, 폴라리스 AI 수급적으로는 별로 받쳐주고 있지 못하지만 끼 있는 세력주는 외국인 기관 이런 흐름은 잘 보진 않습니다. 일단 CNG 하이테크 유리기판 관련 후발 그룹으로 최근에 단기가을이 걸림에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느긋한 성향이든 아니면 유연한 전략이든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풍원정밀도 마찬가지로 최대 거래량이 상장을 하고 나서 최대 거래량이 붙으면서 단기가을로 살짝 숨을 주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림목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아야 정배열로 가기 때문에 주가 최소 60일선 또는 못해도 21선은 지켜주는 흐름에서 만약에 지켜준다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을 무게를 두고 이 거래량을 추이를 살피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빠져서 즉시 매매 포인트를 두기보다는 1분 그리고 1시간 하루 이렇게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매수하려 했던 내가 생각하고자 했던 매수 타점 아래 그보다 훨씬 더 가격대보다 아래의 가격대로 더 낮게 살 기회를 항상 줍니다.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저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거래를 낮게 시작하는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